강봉균 후보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본격적인 정책 토론에 앞서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과연 공통 주제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들어 이전에 영남, 호남, 충청 순서였던 인구 규모가 영남, 충청, 호남 순서로 바뀌었습니다. 호남과 충청의 인구 역전 현상은 단순히 인구 증감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기업 유치, 교육, 복지 등의 종합적인 역전 현상이 인구 문제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영충호 시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전북 도지사 후보로서 어떤 정책을 제시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성엽 후보부터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전북의 현실 참으로 어려운 거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고 현재 또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도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과거 양무 호남이면은 시무 국가다라고 했을 때 호남이 이 나라의 중심이었을 때 그 중심의 중심은 우리 전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호남이 변방으로 전락을 하면서 다시 우리 전북의 위상은 변방 중에 변방으로 전락한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된 결과는 크게 봤을 때 산업화 과정에서의 소외 또 정치적 경쟁에서의 탈락에서 비롯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탓만 우리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한테 불리한 여건 그 구조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좀 할 일을 했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1등 할 수 있는 일을 죽여 잡아서 확실하게 1등을 해가는 거,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 흐름을 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급선무다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와 생명의 길로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거기에 또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교육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시 네, 다음 순서로 강봉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호남권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해답을 내놓을 게 아니고 왜 충청권은 인구가 늘어났나 하는 원인을 진단하면 됩니다. 지금 충북에는 오송 단지가 개발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갔습니다. 충남에는 대전권도 있습니다만은 대덕 연구단지가 많은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도 이제는 기업들을 많이 들여올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새만금 산업단지,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 농생명과학 R&D 센터를 만들어서 충남의 대덕과 같은 이런 기능을 해야 비로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송하진 후보 순서입니다.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사람과 돈이 모이는 300만 시대 슬로건을 내건 겁니다.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 중심 개발,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의 차별 원인입니다. 그러나 외발적인 요인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발적 발전 전략을 확실하게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새만금이라든지 식품산업, 클러스터 등 기존의 사업들을 하루빨리 속도를 내서 개발하는 것만이 전라북도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 전라북도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성공시켰던 것이고 탄소산업을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업들은 각 시군별로 한옥마을 이상의 관광지들이 생겨나게 되고 탄수산업 공장이 100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인구도 늘어나게 됩니다. 새만금의 속도를 하루빨리 앞당겨서 바닷물을 땅으로 만들어야 농사도 짓고 기업도 들어올 것이 아닌가. 여기에다가 국제공항이라든지 고속철도라든지 컨벤션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이 모이기를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민이 함께 힘을 모으고 정치권과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가 후보 간 몸풀기 토론이었다면 이번 순서인 상호 주도권 토론이 공론 토론의 가장 뜨거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는 각 후보자들께 총 8분의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정해진 8분을 질의응답에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은 상대 후보 2명 모두에게 하셔야만 합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이 길어질 경우 주도권자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최소한의 답변 시간은 보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사회자는 가능한 자유로운 토론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주도권자가 자신의 발언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적할 경우 사회자가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후보 간 상호 비방이나 음해하는 내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추첨에 의해서 강봉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질문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송하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주 3호 사단을 이전하면서 항공대 이전이 완전히 난항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전북일보에 이렇게 특필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는 원래 송천동의 3호사단 부지 내에 항공대를 이전하는데 이게 지금 임실에서 도저히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연되면서 소위 2,500억이 되는 이 민간 투자 핵심 개발 사업이 암초에 걸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아주 불보듯 뻔합니다. 이제 전주시가 5월 중에 진행하려 했던 내부개발 1차 분양이 무산됐기 때문에 개발사업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입니다. 또한 개발사업 비용 증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주시와 개발 주체인 에코시티가 토지 매가 단가를 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분양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주시장 때 이걸 추진했던 분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봉윤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 같이 35사단 하나만 이전하는데도 엄청난 세월이 소요됐습니다. 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까지 설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지금 35사단은 임실로 옮겨서 많은 임실 군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항공대 이전도 지금 많은 주민들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위험 때문에 아무래도 반대하는 기운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러한 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동안 임실군과 국방부와
수많은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쳤으나 국방부의 사업 주체에서 훈령에 의해서 임실군과 공동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그런 규정을 끝까지 강요하기 때문에 임실군과 전주군이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반드시 행정관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도 함께 나서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35사단이 8년이 넘게 걸려서 이루어졌듯이 항공대 이전 문제도 틀림없이 슬기로운 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될 것이다. 다만 시간이 걸리면서 걱정하게 되는 집가 상승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인상 문제 등은 이제 민간 자본을 투자해서 유치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최소한의 경비로 사업을 성공시켜서 이러한 예산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끊임없이 전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전주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만 제가 도지사가 되면 도에 가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슬기로운 해답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강봉근 후보님께서도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됐습니다. 함께 지혜를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사업이 지연되면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 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경제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같이 들립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전주 시내를 다녀보면은 정말로 대중교통 체제가 인구 70만 가까운 사람이 사는 도시가 이럴 수 있을까? 버스가 불편하기 때문에 승용차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동마을도 교통지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3차에 걸친 전주 시내버스 파업, 이것이 통상 271일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해서 대한민국 최장 파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또 한 버스 회사가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야말로 전주시의 대중교통 체제 하나 못 만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라북도의 교통체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버스 파업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뉴욕이나 서울을 가보지도 않고 서울을 안다고 얘기하듯이 강봉근 후보님이 언제 버스 파업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저는 8년이라는 세월을 이 버스 파업 문제에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결국 3차 과정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버스 파업이나 노사 문제는 내부로 들어가면 정말 서로 간에 풀기 어려운 가슴 아픈 대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8년 동안에 지금 두 후보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다뤄보지 않았지만 저는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련이 돼서 제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슬기롭게 풀어나갈 자신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과 함께 힘을 보태서 앞으로도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유승희 후보님께서는 이 문제를 공영제로 푼다고 하지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비스와 모든 것을 함께 병행해서 푼다면 조만간 이 문제도 풀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송하진 후보는 전북경제를 살리는 게 탄소 산업에 있다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탄소 산업은 그 영역은 넓지만 아직 우리 전라북도에서 소위 이제 겨우 탄소 산업 투자한 회사의 경우에 일자리 효과가 1000명을 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인
네.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사회자가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가능한 두 분 후보께 모두 질문을 해주시고 진행은 주도권자가 자유롭게 조정을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순서로 송하진 후보가 주도권을 갖겠습니다. 예, 저를 위주로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강동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봉균 후보님은 도지사로서 도덕성과 품성과 자질에 의문점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IMF를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강봉균 후보님이 현직에 계셨습니다. IMF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불을 내놓고 불난 집에 불 껐으니까 공이다강이가 불을 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IMF 해결은 초래한 사람이다. 당시에 또 말씀드리지만은 대우를 해외 자본에 매각하는 데 앞장서셨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은 다시 전 군산을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러한 현상이 계속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군산을 발전시켰다고 했습니다. 부산항과 광양항을 투포트 정책으로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정책들을 내놓을 때 군산항은 개발계획에서 배제됐습니다. 당시에 강병훈 후보님은 정말 힘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산항은 18선석이 추가됐고 광양항은 20만 평이 조기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군산항은 개발계획에서도 제외됐습니다. 힘있을 때도 못했는데 힘없는 시절에 지금 15년 전에 8개월짜리 재정경제부 장관을 하고 어떻게 힘을 발휘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IMF를 극복하는 주역이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그걸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아마 지방에 오래 머물러 계셔서 그때 상황에 대한 기본 이해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도덕성, 품성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는 차관과 장관 자리를 7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어떠한 도덕성의 흠결도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법을 어겼거나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단 한 건도 지적받은 일이 없는 그야말로 올곧은 이런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재경부 8개월이라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입니다. 저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1년 반을 일하고 그 다음에 재경부 장관으로 내려갔습니다. 8개월이 지났을 때 2000년에 국회의원 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거기에 나가라고 해서 제가 차출된 사람입니다. 제가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경부 장관한 그 2년이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한 이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기간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시 질문해도 됩니까? 네. 질문을 계속해도 됩니까? 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법만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지역사회를 리드해야 할 지도자에게는 도덕적 품성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참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었던 부자간의 병역 문제라든지 동계올림픽 유치 당시에는 재경부 장관은 그런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힘을 못 쓰셨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지도자가 자리에 꼭 있어야만 일을 한다? 전라도도 같이 힘이 없고 파워가 없는 지역에서는 서울에 가서 역할을 크게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힘을 보태는 겁니다. 특히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한민국 예산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8개월짜리 장관 일행이라고 제가 했습니다만 저는 8년 전주 시장 했습니다. 적어도 노하우가 싹트기 위해서는 한 장에서 8년, 4년 이상은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질문 그것도 대답할까요? 주민의 성으로 했습니다. 또 하나, 세월호 참사 책임 업체로부터 정치 후원금 법적으로 맞을지는 모르지만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무슨 기관을 말하는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뉴스타파와 이 의원께서는 일요 시사에 보도가 된 내용을 봤습니다.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국회의원들의 후원금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을 잘한다 하는 격려조로 10만 원 정도의 소액 후원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관련된 기관과 업무적으로 연결될 일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박회사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다고 한다면 재경부 장관 8개월 했는데 송 후보는 전주시장 8년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재경부에서 차관보, 대외실장 이런 것을 전주시장보다 훨씬 힘든 일을 하는 세월을 저도 30년이나 보낸 사람입니다. 저도 중앙에서 근무를 했었고 잠깐 소가지고 제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마지막 질문을 유성엽 후보에게 차용을 해주십시오. 아까 우리 강봉은 후보님이 저한테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형평성 차원을 고려를 했던 겁니다. 네. 자, 우리 유성엽 후보님은 좋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나쁜 점만 보면 불복과 갈등과 배신의 과정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2006년도 전라북도 지사에 출마해서 고소 고발 등으로 지역사회 분열과 반목을 초래한 일이 있습니다. 2008년도 18대 총선에서는 공천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쓰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인정하고 용서를 혹시 빌지 않았습니까?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치열한 경쟁과 그 갈등이 있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하지 말아야 할,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선들을 넘는 경우도 있다. 그건 인간인 이상 누구도 그런 에러를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뭐 정치해오는 과정에서 잘한 일도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다소 아쉬운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반면 교사로서 아쉬웠던 일에 대해서는 교훈을 얻어서 더욱 개선되고 발전하는 그런 정치를 해가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앞으로 답변으로 드립니다. 대통령 꿈까지 꾸시는 분이니까 품성을 좀 더 가꾸는데도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치열한 상호 검증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유성엽 후보 순서 이어집니다. 유성엽 후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송하진 후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실패만이 그 사람의 전적으로 지어야 될 책임은 아니다. 이런 전제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 송하진 후보님 그동안 한 3차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일이 실패한 것이,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 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는 자세에 근본적인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지난번에 전주 완주 통합 실패 관련해서 왜 전주 완주 통합 여부가 확정도 되기 전에 25억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집행을 해서 허공에 날려버렸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건 완주군으로부터 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재차 질문했던 것이, 그러면은 완주군은 설계회사로부터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건 완주군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나오고는 무관하다. 이건 당시 전주 완주 통합의 당사자로서 완주군이 설계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고 못 받고는 완주군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된 일이다. 전주 완주 통합 실패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실패에 따른 과정, 그 과정을 인식하는 태도, 또 지금 와서 답변하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과연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이 도지사로서 제대로 이 도정을 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동안 전주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일들, 실패한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 문제를 다뤄가는 태도나 자세에서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더라도 전라북도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왜 완주군이 설교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 또 지역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 장은 지역 주민들이 의사가 원하는 정도가 높으면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아니, 제가 주도권을 그 가지고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니,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시에 전주완주 통합 찬성률이 전주시는 80%가 넘었고 완주군도 송후보님. 60%가 넘었습니다. 송 후보님, 저는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니까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25억이 아니라 100억이 그런 넘어도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100억이 넘어도 잠깐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앞으로도 돈을 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태도를 따라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여보세요, 대해서 송 후보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 후보님, 후보들 잠깐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인성해보고 주도권에 따라줘야지. 답을 들으시고 성으로도 잠깐만 들으시고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너무 들으시고 열기가 뜨거운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은 좀 빼야지. 이 시간 잠깐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어느 정도의 시간은 보장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답변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것은 완주군이 설계회사로부터 25억이라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 만약에 받아낼 수 없다라면은 송하진 후보 개인적으로라도 변상을 짓는 것이 합당한 태도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완주군이 설계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없다면은 이렇게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전주완주 통합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까? 유성민 의원님께서는 전주완주 통합을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언젠가 후보님. 여건이 맞으면 전주완주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송 후보님. 이 예산은 설계는 통합 후에 다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간에는 가난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했기 자, 때문에 됐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에 대한 책임 자, 문제에 됐습니다. 대해서는 전주완주 통합 반대하셨죠?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반대하신 분이 자, 책임을 그 정- 묻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잠깐 그 정도로 오시고요. 정말 무책임한 태도고 자세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앞에 아까 강봉균 후보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보니까 전주시 버스 파업을 짧은 시간에 해결했다라고 정말 적반하장격인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서울 박원순 시장 단 100분 만에 버스 파업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버스 파업 2년간 3차례 271일간의 버스 파업이었습니다. 저는 이 근본 원인이 전주시 행정당국에서는 노사 간을 균형되게 바라보고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균형되게 이 문제를 접근을 했더라면은 정말 2년간 3차례 271일간이라는 세계 최장의 버스 파업이 이어질 수 있었겠느냐. 지나치게 사측을 옹호하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측을 핍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에서 그 질의를 드리니까 다 끝난 일인데 괜히 다 흠집내려고 버스 파업 문제 질의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역으로 물으시던데 4월 16일 전주시 시내버스 기사가 과로사를 했습니다. 또 그 CBS 토론이 끝난 날 4월 30일 날 전주시 시내버스 해고기사가 자살을 기로해서 현재 중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전주시 버스 파업 끝났습니까?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권의 변화가 다시 생겼고요. 역시
송하진이는 일을 잘한 것 같습니다. 8년 동안 했던 일 중에 유일하게 비판받을 일이라고는 딱 한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토론 과정에서 끊임없이 그 질문 외에는 하지 않는 걸 보면 역시 송하진이는 흠잡기가 매우 어렵구나 하는 것을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버스 파업은 준공영제 상태하에서 파업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결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미 새벽에 파업에 들어간 상태 하에서 해결을 하기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생산적이고 송하진이를 코너로 노는 쪽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버스 파업 노사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답을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엽 후보. 또 네, 남은 질문 강봉민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아까 준공영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는 준공영제고 현재 전주시는 민영제입니다. 그런데 버스 한 대당 연간 지원액을 보면 말이죠. 준공영제라고는 서울시에서는 1년에 한 대당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광주도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산, 대구가 4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민영제인 전주시에서는 무려 한 대당 5천만 원을 지원하고도 버스 파업도 해결하지 못하지, 버스 만족도는 전국 최하위로 떨어지지. 이건 전주시 행정당국이 무능했기 때문에, 무책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걸 지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네, 박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수나 환호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능한 토론이 자유롭고 활기 있게 진행이 되도록 사회자가 최소한의 개입만 하는 것을 오늘 원칙으로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사회자의 통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후보들께서 좀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각 후보의 비전과 실천 계획 꼼꼼히 따져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두 번째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주어진 공통주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비롯한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국가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할 텐데요. 예산 확보에 있어서 후보 본인이 어떤 점에서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후보부터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중앙행정부에서 직접 예산을 실무 차원에서 다뤄본 사람입니다. 또 지역에서 도와 시에서 중앙을 향해서 끝없이 예산 확보를 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산은 예산의 길속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내무부 행정자치부 시절에 교부세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산이 편성이 되고 어떻게 해야 예산이 돌아가는지 예산 통계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살려서 우리 지역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증액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고 탄소밸리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선정되는데도 제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27개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예산을 제일 잘한다고 해서 저는 현재 그동안 지금 이제 사퇴했으니까 아닙니다만 지방재정특별위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전국의 시장군수들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끊임없이 예산활동을 해왔습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물어보면 송하진이가 가장 예산을 잘할 것이다 아마 이런 사람이 줄을 서게 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답변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논리개발에도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유성엽 후보입니다. 예산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유성엽이가 최강의 후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논리도 잘 개발을 해야 되지만은 또 풍부한 인맥을 가져야만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행정부 각 부처에도 현재 제 국시 동기들 또 고등학교나 대학교 동창 친구들이 차관에서부터 국장까지 이렇게 포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 또 저는 지방행정도 경험을 했고 중앙행정도 경험을 했고 또 지방정치도 경험을 했고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노하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성예비가 최적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송하진 후보의 단점은 이겁니다. 지방 경험은 많지만은 중앙 정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강봉균 후보님은 중앙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지만 지방 경험이 전무하시고 또 현재 강봉균 후보님이 갖고 있는 인맥들은 이미 흘러가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유성열이가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최강의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강봉균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을 따보기만 하고 줘본 일이 없는 사람들은 예산 따는 기술을 모릅니다. 예산은 누구든지 많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왜 내 생각에는 저렇게 필요한 예산인데 안 주는가 하는 원인도 모릅니다. 정말 설득력이 있게 저 사람한테 예산을 주면은 정말 쓸 때 잘 쓰겠구나 하는 신뢰를 안 주면은 그건 보나만 아깝기는 겁니다. 저는 재경부에서 예산실 과장, 심의관 합들여서 10년을 해본 사람이고 장관까지 했습니다. 또 예산은 국회 과정이 적지 않이 중요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예산 심사한다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동문서주하다가 다 끝나고 맙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전북이 죽고 사는 이런 문제입니다. 다 자기가 잘할 수 있다. 이것을 도민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공론 토론에서는 도민들이 직접 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만큼 선거인단 여러분이 직접 질문에 참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선거인단의 서면 질의에 어떤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있을지 잠옷 궁금해지는데요. 질문지 회수 결과 총 23건의 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앞서 토론 과정에서 논의된 주제는 제외하고 후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3가지 질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사전 추첨 순서에 의해서 유성혁 후보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삽니다. 지역 순환 경제로 자급자족을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삼성, LG 같은 대기업은 유치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기업 하청 경제에서 벗어나서 도민 중심 진짜 경제로 가자라고 외치는 것은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기업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기업이 오고 안 오고는 경제 논리에 의해서 오기도 오고 안 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를 깔고 기업 유치와 관련된 서비스를 원스톱 서비스로 고쳐놓고 이래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 건 좋다. 그러나 대기업 유치, 기업 유치에만 올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기업 유치를 100개를 유치해서 5,000개 일자리를 만들겠네. 이거 잘못하면은 도민들한테 지킬 수 없는 거짓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흐름에 맡겨서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도 우리가 일 삼아서 해야 될 일은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업을 우리 지역에서 일으키자. 우리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기업을 일으켜보는 것이 더 적극적인 태도다. 그것이 진정으로 영속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기업 유치보다는 기업을 일으키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만이 그 지역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지. 저도 뭐 도민 여러분들 듣기 편한 대로 이야기하면은 저도 5,000개 기업 유치해서 5만 개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이 말 왜 못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대도 대기업 중심으로 가야 하는 시대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중소기업 중심 시대로 가야 되니까 대기업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강봉균 후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 아이 엄마라고 본인의 이름을 밝혀주셨는데요. 노인 여성을 포함한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건 그 외 어떤 이유로든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들은 남성들보다 수명도 더 길지만 건강하지도 못하고 더욱더 가난합니다. 여성 노인들은 주로 학교 급식 지원이나 길거리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공약을 혹시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우리 전북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 49.5%보다 2%가 낮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개발하는 노력이 모자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전북이 여성 경제 참가 활동 비율을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한 전북 발전의 하나의 알파고 오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중에서는 젊었을 때 일하고 결혼한 사이에 어떻게 일하는 것을 잊어먹어서 다시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맞춤형 직업 재훈련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 일터 운영 취업 지원을 하면은 2,500개 정도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보육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육시설은 그야말로 인구 증가를 도모하는 뒷받침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은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데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여기에서 앞서가는 도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송하진 후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 선생님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종합경기장을 공식 가격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롯데그룹사에 넘겼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더욱 힘들어질 게 뻔한데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2분입니다. 예. 저만 우리 전주시에 해당되는 질문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 전라북도도 호텔이나 컨벤션 같은 대규모 전시 회의 시설이 있어야만 우리 전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발전할 수 있다. 이래서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구상이 됐고 어디에 할 것이냐 그러면 전주종합경기장이 가장 좋은 곳이다. 이렇게 해서 제 전임 시장 때부터 논의가 활발히 돼서 도의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양여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전주시로 땅을 무상으로 넘겨준 겁니다. 단 조건은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짓고 거기에 호텔과 컨벤션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추진해 나갈 민간 투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하다가 결국은 어떤 형태가 됐든 중소상인에게 해가 가서는 안 된다. 적어도 전주가 오히려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걸 만드는데 그것만이 목표는 아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데라는 기업이 들어와서 현재는 싼 값으로 넘긴 것이 아니고 아직은 계약도 확실하게 확정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 생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네,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은 선거인단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셨는데요. 뜨거운 열기 속에 오늘 공론 토론에서는 앞으로 전북도정을 이끌어갈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강봉균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강봉균 후보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선거인단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인물이 전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고 어떤 인물은 전북을 변화시키기 어려운 인물인지 구별해낼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북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 강봉균에게 전북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송하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오랜 시간 선거인단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차대한 선택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새정치의 출발은 청렴과 지방자치 경영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깨끗하고 바른 도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33년간의 행정 경험을 통해서 특히 전주시장 경험을 통해서 최초의 국제 슬로우시티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를 지정받는 지방자치 경영 능력을 수업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기술개발을 통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삶의 질을 위한 재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자존심을 확실하게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토론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자리에 착석하셔서 토론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성엽 후보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예, 선거인단 여러분,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전국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시선을 전국으로 돌리면 선택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인천시장 후보로 송영길, 충남지사 후보로 안희정, 경기지사 후보로 남경필, 제주지사 후보로 원희룡이 뛰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40대, 50대의 젊은 주자이고 중앙정치에 물을 먹었고 차세대 대한민국 대표 정치인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들 중 상당수는 각 지역의 대표 선수가 되어 자신들의 지역목을 챙기기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음모론 개구리식 도정으로는 다른 지역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이미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저 유석열에게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공론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북도지사 후보로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를 가리는 검증의 시간을 심도 있게 가져봤는데요. 치열하게 토론이 전개된 만큼 선거인단의 표심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개인적인 인연을 떠나 오로지 전북의 미래를 위해 어느 후보가 가장 적합한지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전북의 내일이 달려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여러분, 장시간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선출을 위한 공론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곧이어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거인단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세한 투표 안내를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정규 사무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후보 측 투표 참관인께서는 투표용지 봉인 해제를 할 예정이오니 신원 확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정규 사무관입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지사 경선 후계표 사무를 지원함에 있어 그동안 쌓아온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관리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투표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절차는 일반 공직선거와 같습니다. 먼저 명부 대조석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므로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여부가 끝나고 나면은 투표용지 1매를 교부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3명의 후보자 중 한 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를 잘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한 장소에 모여서 투표하게 되므로 상당히 혼잡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투표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천천히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네분 두 분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최규성 의원님, 네,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네, 전주의 이상직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투표 진행요원들과 당직자들은 모두 정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양승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개시 선언에 의해 시작되고 투표 종료 선언으로 종료가 됩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선거인단 여러분께서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로 이동해 주시고 질서 있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종료되면 바로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투표가 시작되면 몸이 불편한 분들이 우선 투표할 수 있도록 집행요원들이 안내할 것입니다. 선거인단 여러분들께서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입구에 많은 분들이 몰려 계십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양승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무대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예, 선거인단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네, 투표 시간은 현재 시간 오후 3시 22분에 시작해서 오후 4시 25분에 종료됩니다. 시작 시간 기준 1시간입니다. 네.
오후 3시 22분에 시작해서 오후 4시 22분에 종료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선거인단 여러분께서는 차례로 투표소로 나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단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미래를 설계하는 힘입니다. 참석하신 선거인단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는 무대를 바라보고 왼쪽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몰려 혼잡이 예상되오니 선거인단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투표 진행이 바랍니다. 네, 뛰지 마시고 천천히.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새정치민연합 전북도지사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네, 투표 시간은 현재 시간 오후 3시 22분에 시작해서 오후 4시 25분에 종료됩니다. 시작 시간 기준 1시간입니다. 오후 3시 22분에 시작해서 오후 4시 25분에 종료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선거인단 여러분께서는 차례로 투표소로 나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단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만들어가는 투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미래를 설계하는 투표입니다. 참석하신 선거인단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는 무대를 바라보고 왼쪽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몰려 혼잡이 예상되오니 선거인단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 이용 중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께서는 투표소 옆에 마련된 신원 오류 확인대로 이동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쾌한 변화 기호 1번 유상현 전주 하루만 한 해 500만 명이 넘게 찾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세계 세 번째로 무서운 한소소비를 개발한 한소산업을 도민의 소득 2배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경제 발전을 기반 전라북도 인구 300만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랑과 돈이 모이는 300만 시대 전국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직한 도지사 송하재 유상현은 약속입니다. 6년 전 국회의원 선거 유상현은 약속했습니다. 정읍에서 국회로 출퇴근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회로 출퇴근했던 유상현. 우직하고 뚝심 있게 약속을 지켜온 유성엽. 이제 유성엽이 다시 약속합니다. 도지사가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시군을 찾아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누구나 약속하지만 누구도 헤어지지 못했던 전국의 유쾌한 변화. 약속을 이제 송화재는 한옥마을을 성공시킨 것처럼 전라북도 관광의 일억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도민의 소득을 2배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경제 발전을 기반 전라북도 4시 22분까지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때까지 실내에 들어와 계신 분에 한해서는 투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양승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께서 투표 종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선거인단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선거인단 여러분, 이제 막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개표 시간은 약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선거인단 여러분, 오늘 전북도지사 후보자 선출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도지사 후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결과로 결정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거인단 여러분께서는 전라북도의 유권자로 유선 전화 면접 조사 방법의 공모에 응하셨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전화로 직접 통보받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투표 일정, 장소, 후보 양력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으셨을 겁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와 함께 선거인단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단 여러분께서는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떼지 마시고 장내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당원 및 지지자분들께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천천히 2층 계단을 통해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개표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장내에 계시는 내빈 선거인단 여러분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를 위한 박수는 아니셨을 것 같고요. 예. 12시부터 오셔서 발표시 5시까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만 장시간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또 선거인단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각 후보님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서울에서 오신 또 기자분들, 또 지역에서 열심히 정론 집필에 임해주신 우리 기자분들 모두 애쓰셨는데요. 개표 결과 궁금하시죠? 네, 그건 잠시 후에, 잠시만 더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함께 애써주신 후보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아마 박수를 받으셨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애쓰셨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대부분 길게는 1년 전부터들 내가 지지한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들 또 운동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오늘 과연 내가 열심히 운동해온 후보가 전북도지사 후보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북도지사 후보로 선출이 될지 잠시 후에 결과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떠십니까?
누가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유성엽 후보요? 송하진 후보요? 강동규 후보요? 와, 글쎄요, 박수와 함성으로는 분간하기가 어렵군요. 예, 제 귀에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아, 저도 사실은 떨립니다. 예. 제가 오늘 사회를 보지 않았으면 저도 선거인단의 한 사람으로 아마 투표를 했을 것 같은데요. 예. 아, 옆에서 쪽지 막 날아와요. 예. 아, 제가 막 떨려요, 지금 막. 아, 과연 어느 분이 될지. 예. 잠시 또 귀하신 분 오셔서요. 예, 소개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참 지역구가 넓지요. 진안, 모주, 장수, 임실의 박민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개표가 완료됐다고 하네요. 양승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예, 선거장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표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우리 유성엽 후보님, 송하진 후보님, 강봉결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죠? 세 분이 커다란 박수 부탁드려요. 또 우리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춘석 정부도당 의원님께도 커다란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자랑스러운 전라북도 국회의원님들 최규성 논수당 위원장께도 커다란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상직 직능위원장께도 커다란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박민수 의원님께도 커다란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석 사무부총장을 맡은 전정희 의원님께도 커다란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신 언론인, 방송인, 당직자 여러분께도 커다란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개표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선거인단 여러분, 잠시 후면 개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 여전히 떨리는데요. 과연 어느 분이 드디어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승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께 개표 결과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네, 개표 결과 발표는 후보자 기호 순으로 총 득표수와 득표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승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께서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후보자 선출에 의한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론조사 선거인단은 5월 10일에서 12일까지 3일간 모집이 진행되어 1,446명이 응해주셨고 그중 795명이 오늘 투표하여 투표율은 54.98%입니다. 그중 무효표가 2표입니다. 최종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호순입니다. 기호 1번 유성엽 후보 득표수 183표, 득표율 23.1%. 기호 2번 송하진 후보 득표수 426표, 24.4%. 기호 3번 강봉결 후보 득표수 184표, 득표율 23.2%. 이로써 강기정 시장으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위 등 제35조의 후보자의 결정 규정에 의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새정치 민주연합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로 이못난 저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그 바쁜 시간에도 위대한 선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멋진 선택을 해주신 선거인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오늘 멋진 경선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강봉균 후보님과 유성엽 후보님께도 그동안 함께 아픔을 같이 하면서 때로는 도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너무도 멋지고 너무도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 오늘 이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 먼 곳까지 직접 오셔서 진두지휘를 해주신 양승조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 또 도의 이춘석 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는 삼성의 우리 최규석 의원님, 이상직 의원님, 박민수 의원님, 전정희 의원님, 그동안 정말 많은 고생하셨고 우리 후보들을 위해서 힘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라북도 도민과 함께 동서남북 전후 좌우 할 것 없이 전라북도 전역을 저는 누비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아픔은 무엇이고 무엇이 기쁨인지 끊임없이 살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할 일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명에 따라서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저는 앞으로 압도적으로 육사지방선거에 승리해서 꼭 여러분이 명한 명령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육사지방선거에서 우리 새정치 민주 여러분 당당하게 앞선을 걷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향해서 복된 국가를 향해서 멋지게 정치를 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저 또한 힘을 보탤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는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로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도민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진정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송아지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서민들의 삶이 진정으로 무엇 때문에 고달픈 것인지, 우리 도민들은 이 상대적인 낙후 속에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새로운 시대에 우리 전라북도는 힘차게 발전할 수 있을 건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숙제를 부족한 저에게 여러분들은 어깨 위에 얹어주셨습니다.
힘을 저는 반드시 가볍게 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육사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차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셔야만 그 힘을 바탕으로 전략을 위해서 힘차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내신을 기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도청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리고 내무부와 행정자치부 시절에 중앙에서 국가장 하는 등 5년간의 세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전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8년 동안 전주시정을 수행했습니다. 그 8년 동안의 전주시정 경험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경영해야 할 것인가를 저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준 기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과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저는 전주를 더 벗어나서 전라북도 전체가 사람과 돈이 모이는 맛집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 허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0만 도민 시대 틀림없이 일어나는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갑시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해야 행동도 분명해집니다. 행동이 분명하면 그것은 곧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정책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여러분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노력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또 여러분들과 상의하면서 육사 지방선거에 대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후보께서 열심히 제시해준 수많은 공약들도 저는 과감하게 수용하고, 그 멋진 공약이 있다면 더 멋진 공약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육사 지방선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코 호남이 갖는 이 특성 때문에 결코 선거를 가벼이 보지 않을 것입니다. 100%를 향해서 저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도 있는가 할 정도로 저는 도민의 마음을 사로잡게 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래도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누구보다도 애정을 갖고 지켜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우리 모든 도민들에게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에서 앞선을 거둬서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를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겠다 할 정도로 앞선을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 도지사 후보로 오늘 바쁜 시간을 내서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선거인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사람과 돈이 모이는 300만 시대의 전라북도를 향해서 저는 열심히 달려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거인단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후보님 당선자로 결정이 됐으니까요. 질의응답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소속과 이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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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등록 말씀이신가요? 잠시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보 등록을 결과를 몰랐기 때문에 언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실무진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오늘 가서 진행 상황을 보고 가능하면 빨리 접수를 해서 선거전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임청입니다. 예. 오늘 좀 다른 때와 달리 상당하게 오늘 좀 사실 저희가 봤을 때 흥분하셨거든요. 아까 집중 토론이라든지 서로 상대국 토론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각약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서 떨어지신 그 후보들에게도 끝나고 나서 서로 간에 그런 거에서 화해 말씀을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두 분 강봉균 후보님과 유성엽 우리 경선 후보 우리 세 사람은 평소부터 정을 나누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강봉균 후보님 같은 경우는 말씀 그대로 우리 공무원 사회의 대선배님이셨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에 방문한다든지 또는 제가 도나 시에서 간부 생활할 때도 항상 얘기도 나누고 상담을 하면서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셨던 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유성엽 후보는 흔히 우리 전라북도 사회에서는 다 알려진 얘기입니다. 아마 공무원사에서 가장 친한 사이 유성엽 후보와 송하진 이렇게 다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라는 것이 결국은 조금은 제3자가 보기에는 매우 치열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 내막 속에는 결국은 애정을 갖고 저희들도 싸웁니다. 또 정책적으로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히 현장에서 참 많은 선거인들 그리고 또 언론인 여러분들 앞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열정을 좀 많이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위협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좀 양해해 주시고 잊어주시고 정말 받고 아름답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없으시면 이거 끝나고 또 개별 인터뷰 지금 하실 일정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선거 세 번째 치릅니다만은 항상 긴장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매일 긴장의 과정을 거쳤지만 솔직히 발표하는 그 순간까지도 조마조마한 것이 바로 후보자들의 심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말 어찌 보면 그 조마조마한 마음가짐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후보로서 선거전에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도 함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 끝나기 전에 한 번만 들어주시죠. 예.